최근 남원시가 40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춘향 테마파크 모노레일을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가 남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남원시가 2심까지 모두 패소했기 때문인데요. 애초 협약을 잘못한 전직 시장 책임인지 아니면 사업을 중단시킨 현직 시장 책임인지 남원에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남원시 공무원노조 진현채 지부장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진현채입니다. 예, 일단 그 춘향 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어떻게 시작됐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남원시 모노레일 사업은요. 구상은 2017년부터 있었습니다. 남원시에 있는 남원 관광지가 있는데 관광지까지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지 않으니 테마파크까지 관광객이 좀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광안루에 오신 분들이 테마파크까지는 좀 건너갈 수 있게 하는 유인책을 좀 고민해보자라고 해서 2017년도부터 구상이 좀 되면서 모노레일이 좀 좋을 것 같다. 그럼 모노레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모노레일을 하는 게 괜찮은 건가? 타당한가? 이런 조사들을 꾸준히 해서 구상을 2017년도부터 하고 2017년도부터 구상이 시작되었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걸 어떤 그림으로 그려야겠다라고 해서 실시 설계를 2019년도에도 또 합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 모노레일을 설치하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의 관광객이 와서 어느 정도의 수익으로 지역에 있는 식음료 객장을 이용하시는 관광객들이 많아지겠다. 이런 구상을 했던 거죠. 네.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 남원시가 직접 이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민간에서 투자를 제안해서 들어왔어요. 이게 민간투자법에서 민간 이런 제안을 저에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시설들을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좋지만 더 잘할 수 있는 민간이 하는 것도 괜찮고 저희는 그 업무를 하는 건 다른 업무를 하고 이제 민간에서 그 업무를 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투자 제안이 들어와서 그럼 이런 제안이 들어왔다고 저희가 공고를 하게 돼요. 네. 이런 투자 제안이 들어왔으니 이렇게 시작해도 좋겠습니까라고 공고를 하게 되면서 그렇게 시작된 거죠. 그러면 민간 투자로 진행하는 게 좋겠다. 어차피 저희 예산이 들지 않고 민간에서 자본을 끌어와서 이 사업을 영위하고 자신들이 영위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으니까 하는 거니까 우리 재정 투입 없이 민간의 자본을 가지고 하자. 그렇게 된 것이 현재까지 이른 거죠. 그럼 2019년도 실시 설계 당시에 이게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나요? 민간 투자자가 들어오기 직전에 그러니까 남원시가 자체적으로 실시 설계했을 때 이거 관광객이 어느 정도 오고 수익성이 있다고 결론이 나온 건가요? 사실은 지자체는 수익성을 보고 사업을 하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자체는 그런 기관이 아니잖아요. 공공복리를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을 어느 정도 투입을 해서 이런 인프라를 구성하게 되면 지역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커피숍 같은 이런 시설에 많은 손님들이 올 수 있게 해서 그런 부분에 사업 활성화를 할 수 있겠다. 이게 저희가 볼 때 타당한 거죠. 그런데 이 시설을 계속 유지하면서 재정을 투입해도 될 정도는 될까? 관광객들이 유입될까? 이 고민을 했을 때 충분히 할 만하다. 왜냐하면 저희가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을 바라보고 한 게 아니라 광안루에 방문하는 연간 방문객 수를 테마파크 쪽으로 유인해서 좀 더 머무르게끔 하려고 구상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시중에 알려진 것처럼 엄청나게 뭐 부풀렸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결물에도 나오죠. 이 모노레일 사업 자체가 뭐 허무맹랑한 사업은 아니었네요, 그러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관광이 매우 잘 되는 도시는 어떤 시설을 해도 사실은 민간에서 그 투자만으로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텐데요. 남원시나 이런 데는 사실 아주 활성화된 관광 도시라고 보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민간이 못하기 때문에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우리가 인프라를 만들어줘야 관광객들을 저희들이 오실 수 있게 지자체가 유인하고 그분들이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의 식당이든 뭐 어떤 영업장들을 방문하게 하는 것들을 저희가 하는 거죠. 일종의 도로를 놓아서 사람이 오게 하는 것과 관광 인프라를 놓아서 관광객이 오게 하는 거. 이게 저희 지자체가 하는 거고 그 정도의 재정을 투입해서 지역을 위해서 특히 관광지, 오래된 관광지 테마파크 쪽으로도 활성화시키는 데는 이 정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이 있어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 지자체가 판단했을 때 이것은 할 만한 사업이다. 예산을 써도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고 그러면 이제 아까 직접 민간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본인들 투자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럼 사업자 선정은 좀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럴 경우에 이거는 민간에서 제안서를 가지고 들어오는 건데 이건 민간투자법에 네. 이 규정이 있습니다. 지자체가 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재정을 거기 쓰지 말고 우리가 이 정도면 우리도 민간 자본을 끌어서 어느 정도 여유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우리가 할게 네. 하고 제안이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제안이 들어왔다고 덜컥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왔습니다라고 공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원시 홈페이지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민간에서 이런 제안이 들어갔어요라고 공고를 하게 되죠. 공고를 하게 되면 다른 민간 사업자들도 그렇죠. 나도 하고 할 수 싶은데? 있어. 라고 이제 경쟁 입찰이 붙는 그렇죠. 거고. 그럼 네네. 경쟁으로 이제 그건 입찰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경쟁을 하게 경쟁이 되죠. 그런 거. 네네. 그럼 우리는 어떤 조건이 더 잘 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될 텐데 제가 알기로 막 경쟁이 붙거나 하진 않았던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가 왔고 그러면 여기랑 하는 것이 타당한가만 보는 거죠. 이분들이 이걸 과연 실행할 능력이 있나 없나 이런 것도 봤을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재정이 직접 투입되는 것보다 그 재정은 다른 곳에 쓰고 민간에서 자본을 끌어와서 이 사업을 해서 하는 것도 훨씬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같은 비슷한 시기에 함양군도 모노레일을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에 했을 때 함양에서 의원님들이 왜 너네는 이걸 민간 투자를 유치를 못했니? 혼나고 저희는 왜 민간 투자를 했니? 혼나고 이렇게 된 상황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입장에서는 그 함양의회 같은 경우는 아니 이거는 왜 우리 재정을 거기다 투입해? 그 재정이면 다른 데 쓸 때도 많잖아. 라고 한 말도 일견 타당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입장은 그랬습니다. 우리 재정을 투입해서 직접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보다 민간이 들어와서 해준다고 한다면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희 재정은 다른 곳에 또 쓸 네.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민간 투자 제안을 받아들인 거고 과연 이분들이 제시하는 것들을 우리가 계획했던 것만큼 할 수 있나 이런 협약들 그러면서 만든 게 실시 협약이죠. 실제로 어느 정도의 자본을 끌어와서 이걸 할 수 있고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진행하게 된 건데 지난번에 저희 시장님이 와서 말씀을 하실 때 이 계약이 되게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시고 네. 이 민간 투자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섞어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BTO, BTL인데요. 네, 알죠. B는 만들어서 T는 네. 트랜스퍼 줘서 O는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수익을 보전하지 않습니다. 마치 저희가 이 모노레일 민간업자가 들어와서 영업을 하는데도 영업이 안 되면 수익을 보존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BTO는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오히려 BTL이 그런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용인경전철하고 저희 모노레일을 계속 비교를 하시는데 용인경전철은 지어서 우리한테 주고 그 수익까지도 보전해 주는 거였어요. 보통 교통시설은 그렇게 보전 형태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실제로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라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수익 보전이 들어가고 이런 유원지 시설 같은 경우는 수익 보전까지 해주면 안 되죠. 그렇죠. 이번 그럼 모노레일은 협약이 실제 수익 보전이 아닙니다. 수익 보전이 아니에요? 아니고 이거를 지어요. 네.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짓고 자본을 끌어와서 짓고 네. 대신 이거는 우리한테 기부 체납을 하고 몇 년 뒤에? 20년 뒤에? 아니요. 바로. 그것도 헷갈리시더라고. 왜냐하면 그때 말씀하신 시장님은 거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BOO예요. O가 두 개인데요. 이 사업을 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잘못 말씀하신다고 계속 제가 한 문장 안에 사실과 거짓이 섞이니까 전문 용어가 팩트가 섞이면 너무 틀렸네요. 그러면. 팩트를 말씀드릴 게 너무 많아요. 시장님 말씀하신 건 BOO예요. 그건 뭐냐면 지어서 일단 그 지은 사람이 소유를 해요. 운영을 하고 나중에 사업 끝나고 주는 거예요. 그게 BOO예요. 네. 근데 저희는 BTO 방식으로 한 거예요. 지어서 우리 주고 네. 니네가 운영을 해.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무상으로 할 수 있게 준 거고 네. 그 다음에 20년 있다가도 니네가 할 건지 말 건지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죠. 민간 투자자들 지으면 네. 소유권은 남원시의 것이고. 일단 왜냐하면 이쪽에서 지금 자본을 끌어와서 지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소유권도 없이 얘네들이 못 짓다가 무너져 버리거나 또는 지어놓고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이 소유권마저 저희한테 없다면 이 잔존 처리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위험성이 높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저희가 일단 기부 체납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우리라는 뒷 배경을 보고 민간 투자가 들어왔을 거잖아요. 자본이 투자를 했을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도 일종의 담보로 받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기부 체납을 받고 대신 그 기부 체납한 사람에게는 무상으로
사용 수익 허가를 주는 거예요. 원래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 허가를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공유재산법이 걸리니까. 걸리기 때문에 네. 근데 시장님은 또 이거 조건부 기부 체납이라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본인이 지어서 기부 체납한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주는 거는 문제가 없다라고 단서 조항이 뒤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전담만 말하고 후단을 말 안 하시면 정확한 정보 전달이 안 되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네. 민간 투자자가 들어와서 너네 돈으로 오늘을 지어라. 다만 그 소유권은 남원시의 것이다. 우리가 소유권을 가져오는 대신에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금은 너네가 20년 동안 가져가라. 그렇죠. 이게 실시 협약의 내용이었겠네요. 맞습니다. 아하. 이게 왜 문제가 됐을까? 왜 문제가 네, 됐냐면요. 이게 지금 다 이환주 전임 시장 때 발생한 일이잖아요. 그때 이렇게 된 그쵸. 거죠. 그리고 이게 뭐 어느 날 하루 아침에 뚝딱이 아니라 말씀드린 네, 2017년부터 17년도에 구상을 해서 네. 이게 정말 타당한지 아닌지 조사를 하고 이거 감당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 사업자고 본인들도 할 만하니까 들어왔을 거잖아요. 우리가 들어와서 해볼게요라고 하고 해서 20년에야 시작이 되기 때문에 매우 저희가 심사숙고 제가 보기엔 어떨 때는 너무 심사숙고 하신 거죠. 빨리빨리 트렌드에 맞게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최경식 남원시장은 저번에 저희 이제 인터뷰 출연하셔가지고도 이 계약 자체가 불공정 계약이라서 본인이 이제 계약이라고 안 하겠습니다. 이 협약 자체가 불공정하기 때문에 재검토했고 뭐 파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뭐가 포인트가 불고정하다라고 불공정? 지금 말씀을 안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뭐가 불고정한지를 본인이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뭐가 불공정한 건지는 말씀을 안 하셔서 말이 안 되는데 아마 이런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민간 투자가 들어와서 자본을 끌어와서 자기들이 자본을 끌어와서 하죠. 근데 이런 민간 투자는 보통 SPC라고 해서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걸 하고 이분들은 시행사예요. 그러면 시공은 또 다른 분한테 자기들이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사실은 우리가 바로 계약을 하면 시공을 바로 하기 때문에 하청을 주는 게 아닌데 일종의 이것도 하청이라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비용이 좀 더 발생할 수 있긴 하지만 그 비용이 우리한테서 발생하지는 않아요. 자본을 끌어와서 하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하는데 만에 하나 협약이 해지가 돼서 손해배상을 해야 될 경우에 그 손해배상 금액을 미리 지금 산정을 해놓은 거예요. 네. 그 협약에는 뭐라고 산정해놨냐면 만에 하나 이거를 그 운영을 하다가 쌍방 간에 협의를 이행하지 못해서 해지가 되게 되면 손해배상을 하게 되어 있는 부분 네. 그 부분이 과도하다라고 봤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아직 그 남원시 공무원 노조도 어떠한 명확한 이유로 최경식 시장이 이 협약을 파기했는지는 체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지 않고요. 시장님이 네. 정말 무도한 행정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시기적으로 정권 교체기에 이게 들어왔는데 네. 막상 시설이 다 지어놓고 보니까 시민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저게 400억이나 되는 시설이야? 원래는 300몇 억이었는데 400억이 됐으면 왜 부풀려진 거래? 이거 돈 누가 먹은 거 아니야? 저는 이런 의심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낮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을 하면서 받았을 거야라고 하는 의심을 하는 건 그 정도로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도 그 돈이 민간 투자로 했는지 남원시가 재정을 투입한 건지 시민들이 잘 알기가 어려우세요. 네. 방금 우리 그 아나운서님께서도 우리가 수익 보전한 것처럼 이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정도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하셔서 남원시가 400억을 들여서 저걸 해주고 쟤는 돈도 안 들이고 들어와서 장사를 하게 해준 거야? 그럼 너무 높게 만들어가지고 누가 빼먹은 거 아니야? 이런 의심하실 수 있죠. 그런 의심은 저는 충분히 하실 만하다. 그럼 그 의심을 해소시키려면 정확한 증거가 없으면 일단 수사가 안 되니까 감사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당시 주민들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려고 300인의 연명을 모은 걸로 알아요. 네. 그러면 감사원에다 감사를 맡기면 되죠. 네. 근데 시장님이 내가 해볼게 하신 거예요. 어. 내가 알아서 해볼게. 그래서 남원시 자체 감사를 특별 감사를 했죠. 근데 이게 되게 잘못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민간 투자가 민간의 자본을 끌어와서 민간이 한 거잖아요. 네. 남원시 감사는 남원시 안에 것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공사비가 부풀려졌는지 그 법인이 투자금을 제대로 만들어 놨는지 어쩐지를 감사하려면 저희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감사원에 감사를 하게 하셨으면 감사원은 이런 민간 기업도 공공에 들어와서 한 거기 때문에 할 수가 있죠. 금융기관에 관한 것도.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하면 수사 의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게 맡기셔야 되는데 내가 할게. 내가 알아서 해볼게.
하신 거예요. 저희 그 당시도 제가 지켜볼 때 왜 저렇게 하시지? 시민들의 의심을 해소하려면 좀 더 공신력 있는 그리고 감사 범위가 넓은 데서 하셔야 되는데 왜 권한이 없는 우리가 하겠다고 한 거지? 라고 저도 그때 굉장히 속상해하고 어이없어 했어요. 그러나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게 되면 중복 감사라는 건 안 돼요. 그렇죠. 남은 씨 감사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감사 안 해. 네. 가 돼버린 거예요. 일사부질의 원칙이 적용되니까 또. 그래서 그렇죠. 시민들의 의심을 해소할 방향, 길을 막아버리신 게 최 시장님이어서 왜 저렇게 하시는 건지 아마 이제 행정을 처음 접하시니 행정을 잘 몰라서 그러나 보다라고 안타까워했고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서 이거 이제 이런저런 시민들도 정확한 정보가 없이 여러 가지 의심을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하면서 이 실시협약이 불리해. 왜 우리가 손해배상을 하는 거야? 쟤네가 지었으면 지네끼리 영업하는 거지. 우리가 손해배상 조항이 왜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신 걸 수도 있죠. 그러나 판결문에 보면 그런 실시협약은 이례적이지 않고 민간을 어차피 지자체가 재정을 투자했었어야 되는 일을 민간이 들어와서 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실시협약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지를 않아요. 대신 목포 같은 경우를 보면 목포가 저희랑 똑같은 형태의 실시협약을 했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막상 보니까 목포 해상 케이블카가 너무 잘 되잖아요. 자, 잘 되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만큼 너희들이 잘 되게 해줬으니 우리한테 손해배상 물리지 마. 앞으로 너네가 계속 잘해. 해서 실시협약을 수정하죠. 근데 우리는 그것도 안 하고 일단 무효야 던진 거예요. 일반적인 BTO 실시협약을 맺었는데 최 시장이 자체 감사를 하더니 덜컥 실시협약을 파기하면서 소송이 붙었고 남은 씨는 그대로 400억을 물게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소송의 책임은 100% 최경식 시장님에게 갑니다. 그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도 한번 거쳤다고 하는데 그건 맞나요? 전북도 행정심판위원이었는지 뭐 권익위원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전북도라고 어제 자료를 주신 것 같긴 한데요. 행정심판이 무엇인지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행정심판은 보통은 행정과 그 민간하고 어떤 거래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행정이 처분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처분은 아니었어요. 당사자 간의 계약 관계 형태로 진행이 된 거긴 하지만 어쨌든 협약대로 우리가 야 이제 다 지었으니 기부채납 받고 우리한테 이거를 사용수익 허가를 내줘 정식으로. 그랬는데 정식의 사용수익 허가를 안 내주니까 불안정한 상태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쪽에서 이거 실시협약을 안 지키는 거 좀 말이 안 돼 해줘라고 할 때 하는 건데 이 행정심판은 보통 그 민원인 또 민간에서 행정에 제기를 하는 거 당신들의 처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행정심판이에요. 그럼 행정이 스스로 잘못이 있으면 아 그랬군요 하고 한번 시정할 기회를 주는 게 행정심판이에요. 왜냐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의 전치주의라고 해서 소송을 가기 위한 전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소송을 받아주지 않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거치는 행정심판이에요. 그럼 이분은 상대 측은 반드시 소송을 할 거라는 전제하에 행정심판이 들어오는 거고 실제로도 소송 제기 후에 행정심판이 된 걸로 보이거든요. 자료를 보면. 네. 그래서 한번 행정이 스스로 이거를 제고하고 당사자 간에 협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안 해야 되는 거야라고 어필하는 바람에 그 기회를 날린 거죠. 두 번째 기회를 날린 거예요. 감사원 감사의 기회를 날린 거, 행정심판에서 한번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날린 거. 그때도 무효를 주장해 버렸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행정심판은 결국은 행정기관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문제가 없는 협약을 지자체가 파기하게 되면서 소송을 붙었는데 2심에서는 배상액이 더 늘었나요? 지금 저희가 손해배상 소송이 2건이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2건. 네. 네, 그래서 배상액이 는 거는 운영사의 운영에 관한 손해배상이 늘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운영사, 네. 운영사라고 한 건 아까 말한 민간의 네. 자본을 끌어와서 이거 공사를 하고 운영한 데가 남원 씨가 우리에게 개장 허가를 빨리 안 내줘서 사용 허가를 빨리 안 내줘서 우리가 영업하기 너무 어려웠어. 그리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도와줬어야 되는데
이걸 해주지 않아서 우리한테 7억이란 손해가 났어라고 한 거고 1심에서는 7억까지는 아닌 것 같아. 너네들도 영업 열심히 했어야지. 아무리 어려웠어도 남원 씨가 적극적으로 영업 방해한 건 아니잖아. 돕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영업 방해한 것까지는 아니잖아. 라고 해서 1억 얼마 정도를 인정을 해줬어요. 네. 이 정도는 그래 남원 씨가 좀 잘못한 것 같아. 라고 인정을 해줬는데 항소심에 가서 그래 남원 씨가 정말 잘못했네 하고 조금 더 올려준 거예요. 인정이 좀 더 된 거죠. 모노레일 운영 사업자가 잘 사업을 영위하도록 남원 씨가 도왔어야 되는데 아무런 도움도 안 주고 그렇죠. 오히려 방해를 했으니까 이제 적극적인 방해는 네. 아니지만 네네네. 돕지 않은 게 사실 소극적인 방해가 된 거라서 그래서 1억에서 그래 남원 씨가 잘못한 거 인정이 되네. 그래서 1억에서 2억 얼마로 배상금이 늘어난 거고요. 대주단 소송은 아예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남원 씨 어떤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배상금이 늘었다라고 하는 거는 운영사의 소송이고 대주단의 소송에서는 그냥 기각 대신에 기각되면 상대 측 변호비를 저희가 다 물어요. 어제 시장님이 변호사비 3억 정도 냈어요라고 하지만 패소를 하면 상대 측 비용 저희가 항소를 했기 때문에 항소를 제기한 쪽에서 지게 되면 상대 측의 변호사 비용을 저희가 물게 돼요. 그건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애초에 법원에서 이런 행정을 인정 자체를 안 했네요. 그러면 사실은 이런 재판이 매우 이례적이에요. 매우 이례적이다. 매우 이례적이에요. 이렇게 재판까지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항소심의 내용을 보면 나중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남은 씨가 어떤 주장을 하냐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잘 모르는데 쟤네는 이걸 잘 안 알고 우리는 잘 모르는데 우리를 속여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과실상계 해주세요. 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유 없다고 하지만 근데 아나운서님 남원 씨는 공권력이에요. 우리가 잘 몰랐어요. 우리가 의사 능력이 좀 없었어요. 그럼 단체 폐지해야죠. 예를 들면 무효와 취소를 구분해야 되는데 아나운서님하고 저하고 계약을 했어요. 계약은 쌍방이 일방이 불리한 계약은 잘 없어요. 어느 쪽은 이게 이익이고 이게 불리하고 쌍방 간의 계약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시장님이 무효를 선언했는데 무효를 선언하려면 한쪽이 의사 무능력자이거나 네.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이 사회 상규에 위반되거나 쉽게 말하면 저희 집의 아파트를 그렇죠. 뭐 등기부를 이거를 그렇죠. 우리 아들이 가서 네. 아나운서님한테 팔았어. 이런 거나 그렇죠. 무효를 얘기하는 건데 심신미약 상태나 금치산자가 맞아요. 계약을 맺었을 때만 그게 불공정. 근데 그걸 남원 씨가 그랬다고 네. 주장을 하는 재판이 이어졌기 때문에 아마 양식이 있는 법조인들을 볼 때는 무슨 이런 소송이 다 벌어지나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민사에서 교통사고도 100대 0이 잘 없는데 네. 이렇게 100대 0으로 지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이 당시 그러면 시의회는 최 시장이 이런 판단을 내렸을 때 어떤 좀 질타가 있었나요? 또 노조 차원에서도 그렇게 막 협약을 파기하면 안 된다라고 좀 강하게 견제를 하셨을 것 같은데. 당시에는 저희가 따로 견제를 하진 않고 왜냐하면 네. 임기에 들어오자마자 버리신 일이기 때문에 네. 걷잡을 수가 없었어. 이분이 하시는 일들을 네. 걷잡을 수가 없어서 인사 문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분은 걷잡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답답한 문재인 대통령 가고 엄청난 윤석열 대통령 온 느낌이었어요. 아하. 이완주 시장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노레일 이거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데 2년 걸리셨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답답할 때가 있죠. 저희도 빨리 열심히 일하고 싶으니까 빨리 이거 좀 하자고 해도 계속 검토하고 고민하고 숙고하고 이런 시설 유원지 시설에 대해서는 별로 그 사회 인프라 도로 인프라 이런 건 이해하지만 유원지 시설 우리 되겠어 뭐 느리신 분이셨기 검토를 숙고를 많이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답답해서 굉장히 스피디한 경영자를 선택을 했는데 이분이 너무 막 나가신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의 느낌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 왔던 시기를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제동을 걸 수가 없었어요. 의회에서 제동을 걸어도 먹히질 않았잖아요. 기억나세요? 인사 문제로 의원님이 네. 인사권 있냐고 소리 지르고 네. 어떤 의원님이 이런 식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안 될 텐데 할 거냐고 제가 책임입니다. 책임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말리겠어요. 그게 그 정도로 강력한 게 단체장의 권한입니다. 근데 최근에 또 시민 설명회 가졌는데 그 시설 사용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안 나온 것 같아요.
하려면 일단 몇 년 동안 묵혀놓은 시설이니까 과연 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일단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네. 과연 이 시설은 이용할 수 있는 건가? 애당초 모노레일에 대해서 좀 머뭇거리셨던 이유가 이런 거 시설 해놓으면 계속해서 보수 보강해야 되는데 괜찮은 걸까? 이거 트렌드가 밀리면 또 불필요한 거 아닐까? 이런 고민들도 하신 거였거든요. 네. 근데 벌써 2년을 세워놨잖아요. 초기에 보통 많은 관광객을 유입해서 효과를 본 다음에는 모르겠는데 그러지도 않고 이미지도 좋지 않고 이거를 할 수 있을까 해서 안전도 담보가 되나? 이러기 때문에 말씀 못하는 거고 어제 그동안 시장님 말씀했던 보관이라고 하는 게 이 시설 우리가 인수해서 하는 거다. 이게 어떻게 보관이 돼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거를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됐었을 걸 못하고 해서 결국은 시설만 노후화되고 우리가 지지 않아도 될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고 나서야 이 시설을 우리가 한번 이제 잘 살려볼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이 그게 모노레- 보관이 될 네. 수가 없어요. 이제 손해배상 400억까지 합치면 이 모노레일의 단가 자체가 600억대예요. 600억짜리 시설을 충분히 이익을 뽑으려면 40년 넘게 잘 운영해야 되거든요. 저 사실 이거 불가능하죠. 아찔해요. 저 사실 이거.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시장님이 어마어마한 손실을 남원시에 끼치신 거예요. 시장님의 잘못된 행정의 판단.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좀 복잡한 게 처분이 아니잖아요. 공권력이 아니고 당사자 간의 계약 형태의 사인 간의 계약처럼 된 거기 때문에 민사로 진행된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라서 행정 처분도 아닌 걸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런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셔서 그 손해를 재정 부담을 저희가 원래는 지지 않아도 되는 재정 부담을 다 지게 된 거죠. 원래대로 했다면 다 지었어요. 기부 체납하고 사용 수익 허가하고 영업을 해요. 영업을 하다가 시장님이 말하는 것처럼 이 영업 운영사에서 야 우리 요것만 하고 가자. 예. 공사 지을 때 어차피 또 벌었으니까 야 요것만 하고 가자. 라고 했으면 도망갈 수도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매우 무도한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저희의 의무는 다른 운영사를 세우면 돼요. 설사 이게 어떤 일종의 바지 사장이라도 세워놓고 그러면 손해배상이 우리한테 오지 않거든요. 네, 이해했습니다. 대신에 이분하고 우리가 새로 모시는 운영자한테 대신에 조금 부족한 거 우리가 좀 더 도와줄게. 지금 우리 예촌 운영을 그렇게 하잖아요. 저희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어느 캥싱턴이라는 곳에 위탁을 맡겨서 손해가 나면 일부 보전해주는 전액 보전이 아니니까 일부 보전해주는 형태로 할 수 있었을 거고 대신 우리가 도망간 운영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겠죠. 니네가 이렇게 성실하게 영업을 하고 가지 않는 거 그리고 그럴 목적으로 들어왔었던 거 또는 공사비를 너무 많이 계상한 거 다 해서 너네도 이 손해 니네가 우리한테 손해를 배상해 줘야겠어. 이렇게 됐어야 될 구조를 원래는 이렇게 했어야 정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시간이 충분히 흘렀고 그동안에 저희 재정은 하나도 투입되지 않았을 거예요. 시민들은 이용하실 분들은 이용하고 관광객들은 관광객을 이용하고 그렇게 됐어야 할 일을 그런 무도한 행정으로 감사원 감사도 못하게 해 제대로 실시별 이행하지 않아서 저희가 물지 않아도 되는 손해배상을 물게 되었는데 이거를 빚보증을 섰다라는 표현으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계시죠. 손해배상의 규모가 대주단에게 끌어온 정도의 금액으로 산정을 한 거지 실제로 손해배상 소송이 벌어질 때에는 그 부분을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될 텐데 이거는 100% 저희 잘못이라서 오롯이 저희에게 협약된 대로 전체 손해배상이 저희한테 물린 거고 그게 타당하다라고 법원이 판단한 거예요. 근데 어제 시장님이 그런 설명회를 하면서 판결이 나왔으면 주장했던 것과 재판부의 판단을 얘기하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해야 되는데 재판부의 판단은 빼요. 시장님의 주장만 말씀하시면서 재판부가 이걸 안 받아들였다던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았던 것과 똑같습니다. 이건 저의 의견은 아닌 것으로 해주십시오. 난 저의 의견입니다. 저희 받아들일 때 굉장히 그렇게 운영이 됐습니다.